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용,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첫 강의. 우리는 세 가지 단원으로 이렇게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들으실 때 아마 좀 앞부분은 조금 뭐 계획적 이런 것은 좀 쉬운 방면에 뒤쪽으로 가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앞에 것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은 제가 옳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용 계획 및 설계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의 그 목적하고 필요성을 따지는데,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목적이죠. 목적. 그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원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에 나가면은 안전하게 해야 되고 즐겁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내가 공원에 놀러 갔는데 공원에가 뭐 지저분한 게 많다든가 혐오스러운 게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정도 안 되고 쾌적함도 느끼지 못하지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안정되고 즐겁고 쾌적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산책도 즐기고 그 다음에 뭐 놀이도 할 수 있고 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인간의 그 모든 5개 공간의 토지를 개발하고 창조함에 있어서 보다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각적인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인간이 이제 5개 공간, 다시 말해서 실내하고 실외로 따졌을 때 5개 공간 중에서 이제 창조적 또는 기능적이 있어야 된다. 공원을 그냥 산책로만 놓지는 않죠. 공연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또 어떤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즐거운 환경 조성을 목표를 두어야 되고, 자연 보존 및 관리에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적,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관리 응용을 할 수 있어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지 무작정 뭐 어떤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공원하고 지금 공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갱신을 자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설계, 그 다음에 계획 또는 토지 관리 및 자연 관리, 그 다음에 붙여야 되죠. 인공관리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해서 국토, 도시 및 경관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조경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과학적이며 좀 예술적이어야 되고, 그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인간의 쾌적한 환경,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 조경에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도시가 이렇게 밀집되게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도시 조경이죠. 그래 보면은 어떻게 해요? 조경의 역할은 자원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하여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중앙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떠한 것이 있다? 조경의 그 자원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해야 되죠. 너무 이색적이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길도 반듯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올로라는 뜻을 얘기해요.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포장도 여기는 뭐 소형 고압 블록으로 했고 여기는 마사토로 포장을 했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환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회적 교류, 공원에 가서 이웃끼리 어떠한 이벤트도 할 수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죠. 그러한 교류에 활성화시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인간의 도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그 정체성 확보를 통해 가지고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태적은 뭐예요?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사는 그 형태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하게 도시로 옮겨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도시 조경의 그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조경의 이제 필요성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조경이라는 것이 필요했느냐? 이건 바로 산업화예요. 예.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디래? 그 도심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했던 분들이 도시로 오게 되니까는 도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내 잠잘 곳을 만들기는 하나 운동장을 못 만들고 앞마당을 못 만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70년대 초부터 경제 개발하면서 이제 국토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자연 환경 보호, 경관 관리 집들이 지금 아파트가 뭐 밀집해 있어 가지고 뭐 또 하고 그 경관을 해치기도 하고 먼 산에 그러한 자연이라든가 농경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토 훼손이라든가 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조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예. 그 전에 이제 무슨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정원이라는 단어로 소개념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앞마당 앞에 있는 것, 마당 뒤편에 있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의 정원 구성을 했다가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생성된 것이 조경이라는 것이고, 조경 안에는 정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도시화가 진정되면서 환경 오염. 지금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우리나라도. 별도의 오수관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든가 폐수를 깨끗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보다도 더 뭐한 것은 이제 생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막 매립되고 그랬었죠. 예, 그러한 것이 증가됨으로써 온도 또한 상승되어 있는 거죠. 실제 온도가 이제 도시 그 온도가 좀 높죠. 농경지보다. 그런 것을 우리 조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천 범람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농경지가 있을 때는 비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농경지에서 논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 물량이 지구로 돼버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떨어져서 바로 하수도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그냥 스며들지 않고 어떻게 한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횟수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다? 조경의 필요성이다. 하나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자고 하면은 건물이나 이제 인간 활동에서 집중되는 도시의 온도가 올라갔다. 방금 전에 했는데 이것을 히트 아일랜드 현상이라고 한다. 열섬 해가지고 되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 폭우, 한 지역에 내리는 그 폭우가 많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조경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것은 70년도 초반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이제 책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책에 보면은 조경가의 자격 해가지고 나온 게 있지요. 그 다음 그 조경 자격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자연의 원리 우리가 수목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기의 변화에 따른 수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자연 환경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 이 강의 끝날 때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적 창조력을 갖춰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 해놓으면 예쁘지가 않죠. 그렇죠? 공원을 찾는 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원을 찾는 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예술적이어야 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갖추고 창조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각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수목, 살아있는 나무를 다룰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외 재료들이 있어요. 목재라든가 시멘트, 돌 이런 재료들도 금속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생지, 생태적, 재배적 그런 거 관리 요령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뭐 하시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가서 뭐 상대방의 그 심리 파악,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 수 있겠죠.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죠? 이용자의 상대방 그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조경가의 역할에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단지 계획 설계하고 이런 것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할 때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그 책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조경과 환경 요소인데 환경을 보면은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인지하고 경험하면서 반응하는 외계,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의 그 총칭이 되는 거죠. 환경이란 자체가, 그죠? 환경 자체가 오늘 비가 오는 것도 환경의 하나고 옆집 아저씨가 떠드는 것도 하나의 환경이 된다. 그죠? 지금 나무에서 단풍이 들어가지고 단풍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 바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에서는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물리적, 임의적으로 만드는 환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은 인간이 이용돼 관련되어 있는 환경, 인공적 환경은 조경 관심 영역, 그 다음에 도심의 등의 그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돌표 치시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 하면은 이제 그 조경의 범위 및 조경의 분야로 나와야 되는데, 기능별로 보자 하면은 정원 어떻게 한다? 제일 처음에 주택 정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리 얘기하는 뭐 빌라, 연립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어디에 한다? 우리가 그 조경을 관리하고 또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교 정원, 아주 굉장히 중요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 정원이. 근데 학교 정원이 자꾸 이제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운동장 같은 게 축소되면서 요즘은 이제 조금 덜 다루는 대신에 옥상 정원을 더 크게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건물 앞에라든가 이런 거, 조그만 공경, 그러니까는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 어느 정도의 그 정원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법적 의무 면적이 있지요. 이 앞에서 안 되면은 옥상 정원을 설치해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정원. 실내 정원은 우리가 일반 조경에서 사용하는 식물하고는 좀 다른, 우리 지금 방에 있는, 집에 있는 실내 식물을 다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조경 기능사에서는 뭐 잘하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다룰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책에서 빠져먹고 다루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실내 조경 나왔을 때 한 번 다루는데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합격하면은 실내 정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제 도시, 공원의 녹지 보면은 이제 어린이, 그 다음에 그린공원.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린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랑은 관계없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그것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묘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흔하게 표현을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곳에 관리도 시공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못에 대해서는 않지만은 나무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또 뭐 잔디 깎는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돼서 조경 우리 기능사 분들이 많이 그쪽에
취업을 해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도 많이 있죠. 그죠? 안충공원. 자, 여기가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동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속도로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 어떠한 소리라든가 불량한 시각을 최대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수목을 이렇게 식재를 하겠죠. 그죠? 이것을 안축녹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관녹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녹지, 광장, 뭐 여의도 광장, 지금 없어졌죠. 그러죠? 그다음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뭐 무슨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관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에 나무 하나도 없던데요. 우리 지금 광장에는 없고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밭 조성을 지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을 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공원, 국립공원 아시죠? 예, 22개의 국립공원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 자,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금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립공원 누가? 도지사가. 그 다음에 군립공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한번 나오겠지만 군립공원은 군수가 하는 것이죠. 군수가.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천연보호 그 식물들이 있죠. 예, 우리 관할이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도 일부 정도는 건축물, 그 다음에 궁궐터. 우리 궁궐에 대해서 뭐 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시작하셨다가 하면은 창덕궁, 경복궁, 그 다음에 덕수궁 이 세 개는 거기다 더한다고 하면은 창경궁까지 네 군데는 꼭 다녀오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궁궐터, 궁궐에 관한 문제가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정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디? 창덕궁. 예, 창덕궁은 꼭 한번 가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후원이 있죠. 그죠? 후원에 꼭 들리셔서 구경을, 그 후원은 그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꼭 들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가주택, 뭐 99칸짜리 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자, 사찰이 나오는데 사찰이, 우리에게는 조금 적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터도 좀 그렇고 고분도 하고, 사적지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사적지는. 예, 그래서 이런 무한화재까지 우리가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락시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유락시설 뭐 있었어요? 예,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거 하는데, 야영장, 골프장, 야영장 지금 뭐 이렇게 텐트 치고 공부하는데 잔디를 깔아야 되죠. 잔디를 관리하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 조경에서도 잔디를 배제하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 작은 그 전원주택을 진다고 할지라도 잔디를 깔아줘야 돼요. 그만큼 뭐 하니까 야영장도 관리. 경마장 아시죠? 경마장은 아주 그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고, 스키장, 해수욕장, 낚시터, 관광농원 해서 여기는 귤을 판매하는 데다 사과 따기 행사, 관광농원이죠. 그 다음에 유원지, 요즘 뭐 이제 다른 단어로 많이 쓰는데, 경관이 좋거나 놀이가 좋은 그러한 곳, 휴양지, 그 다음에 산림욕장 많이 있죠. 예, 지자체마다 좋은 산림욕장, 이것도 우리 조경하는데 관련이 있다. 물론 이것은 산림기능사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더 크겠죠, 우리보다는. 자, 그 다음에 기타 조경에서 도로, 가로수 누가 정비하고 누가 자르고 누가 심습니까? 바로 우리 조경하는 사람이죠. 자, 광장 설명했어요. 사무실 했어요. 학교 얘기했어요. 자, 공장 어떤 거 한다? 공장의 조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첫째는 거기에서 무슨 나쁜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흡수하는 그런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해서 굉장히 신경을 요즘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곳으로 그 취업을 나가고 막 그래요. 예. 자, 항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적은 것이 또 항만이죠. 근데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제 이거 방풍, 그러니까 바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센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그걸 막는 그러한 식재하고 공업단지는 이제 공장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섞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가로수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이렇게 식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암 순응 식재라고 해가지고 터널 들어가기 직전, 그 다음에 나온 직후에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잘 뭐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적용 우리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정비 작업, 풀을 깎아야 된다든가 정정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운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개선하고 하는 것 우리.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쾌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뭐 각 주변에다가 꽃을 많이 이렇게 식재한다든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산 분야로 보신다고 하면은 재료 생산하고, 그러니까 조경 재료를 생산하는 거, 뭐 순목, 지피식물, 지피식물은 잔디가 대표적이죠. 땅을 까는 거, 땅을 피복하는 것이 지피식물이에요. 잔디. 그 다음에 식물 재료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석. 대부분 많이 수입을 해 들어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자연석. 경관석을 넣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장 재료. 지금 바닥에 무슨 포장이 되어 있어요? 뭐 블록 포장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죠? 그런 거. 인공토양 제공. 자, 인공토양은 여기서 깊이 다루지 말고 다음에 아주 이건 깊이 다뤄야 될 문제니까. 왜냐하면 옥상 정원을 할 때 우리가 인공 토양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깊이 다루시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생태 복원해가지고 뭐 이런 녹화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어떠한 많이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데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유니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요즘 뭐 전에는 이제 뭐 철봉이나 평행봉 정도였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휴게시설 등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뭐다 적용산업에서 생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업무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자면은 이제 설계 분야에서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재 계획 및 설계계를 해야 된다.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본 강의할 때 설계 분야에서는 설명을 하겠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반 조성 작업. 자,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지 해야 되죠. 만일에 여기는 일단 계단을 둬서 이렇게 처리하고 된 다음에 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뭐 부지 조성 계획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정지 작업, 반듯하게 여기를 평탄하게 한다. 정지 작업, 배수, 여기에 나오는 물을 어떻게 한다? 하수도로 품어내야 된다. 단지거기석에 이런 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설계에 관한 것이다 하면은 특히 시설물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분야는 좀 우리가 아니다, 이것만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분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걸 시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식재, 우리가 직접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뭐 손으로, 삽으로, 그것도 좋지만은 요즘은 많이 이제 백호,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백호를 이용을 해서 많이 식재를 하고, 백호가 들어가지 못할 위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조경공이 일반 인부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설물 시공 이거하고 같이 대부분 우리가 감독을 하게 되고, 시설물은 그 업체, 우리가 5단에는 업체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근데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벽면 녹화. 자, 벽면 녹화는 이거죠, 그죠? 이 사면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훼손했어.
길을 낸다든가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잔디를 뭐 씨앗을 뿌린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벽면 녹화라고 그러고 생태복원 훼손된 거 뭐 공장이 들어서서 그랬던 어째가 됐던 훼손된 그런 것을 보호공사를 하는 것도 우리인데 이 분야는 또 이제 생태복원 그 기사 또는 그 기능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요즘은 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까지 조경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땅이 있어. 근데 여기는 생태복원을 지금 해야 될 위치야. 이거 생태복원 별도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조경하는 우리가 생태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생태복원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가 식물이 살 수 없다 하면 뭐 흙을 갖다가 치환 바꿔버려 가지고 여기를 식물이 살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훼손돼 있다면은 뭐 흙을 채워 가지고 막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뒤따른 것이 생태복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관리 분야 만들었으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자, 정원. 나무를 손질을 안 하면은 예쁘지가 않죠. 그죠? 예, 손질해야 되죠. 주거단지, 공원, 관공서 등 하는데, 자, 정부청사 앞에의 그 뭐 향나무, 해양목 이런 것들은 아주 어떻게 깨끗하게 언제든지 정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관공서.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 청사에 뭐 해외 내빈도 오실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깔끔하게 하는 것이죠. 공원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좀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용객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목은 어떻게 해요?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조경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병이 들었으면 약을 치고 주사도 놓고 해야 됩니다. 자연공원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용자 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없다. 그 공원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이용자를 유치해야 되죠. 이용자 관리를 해줘야 된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은 수목보호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사방팔방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보호수를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회사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 입찰에 의해서 1년이고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경 기증사를 따가지고 조경업체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하면은 나는 이번 천연기념물 보호하는 것이 이번에 입찰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여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되면은 길게는 뭐 5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그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되죠. 그럼 뭐 엑스레이도 찍어가지고 속에 어떠한 병충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이것이 우리 조경가들이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